속보, 역대급 대반전 초토화, 이강인 격경사 대박 소식, 폼 미친 이강인 향한 격경사 대박 소식 화제. 꽃길만 걷자. 이강인, 24.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옹호일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기용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나왔다. PSG는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UCL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에서 1로 패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패배로 PSG는 승점 4점에 머물며 전체 26위로 떨어졌다. 이미 어려운 순위였던 PSG는 16강 직행 가능성을 더욱 멀게 만들었다. 반면 바이에른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9점, 3승 2패으로 11위에 올랐다. PSG에게는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경기였다. 경기 전 PSG는 승점 4, 1승 1무 2패로 25위에 머물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했지만 이날 경기는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이번 경기는 한국 팬들에게는 코리안 더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PSG의 이강인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을 조커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팀의 공격력은 결국 빈틈을 드러냈다. 전반 초반부터 PSG는 몇 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전반 7분 뮌헨의 무시알라가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자 사포노프가 이를 막아내며 위기를 막아냈다. 이어 전반 29분 자이르 에머리가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맞았지만 정확하지 못한 마무리로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38분에는 PSG의 결정적인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사포노프가 펀칭에 실패하며 흘러나온 공을 김민재가 헤더로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PSG는 반격을 노렸으나 덴벨레의 퇴장이 결정적 악재로 작용했다. 후반 7분, 덴벨레는 깊은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했고 PSG는 수적 열세에 놓였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 20분 자이르 에머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이강인은 투입 직후 프리킥으로 찬스를 만들어냈다. 공은 쇄도하는 멘데스를 향했지만 김민재의 수비에 차단됐다. PSG는 후반 27분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바르콜라 대신 곤살로 하무스를 투입했지만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기 막판까지 PSG는 공세를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에 실패하며 0에서 1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날 패배로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강인을 선발로 활용하지 않은 선택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PSG는 이번 경기에서 음바페가 팀을 떠난 이후 재정비 중인 공격진의 불안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엔리케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선택했으나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이강인을 대신해서 우측 측면 공격수로 나선 덴벨레가 퇴장당하면서 사실상 승부를 망친 최악의 선택이 됐다. 덴벨레와 대도제게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프랑스 레키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 고 한탄했다. 레키프는 엔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엔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다. 이강인 PSG 탈출해야 하나? 유럽서 그저 그런 팀들. 오만한 감독 아래 한계 약점만 보여. PSG는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UCL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에서 1로 패했다. PSG는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25위에 올라있다. PSG는 리그앙에선 최고다. 12경기에서 10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유일 무패를 기록 중이다. 36득점 10실점인데 최다 득점, 최소 실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AS 모나코, 마르세유, 릴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나 PSG 아성에 흠집을 내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어도 이강인, 브래들리 바르콜라, 주앙 네베스 비티냐 등이 제 몫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UCL만 오면 다른 팀이 된다. PSG는 지로나전 1에서 0승 이후 1무 3패다. 아스널에 0에서 2로 패했고 PSV 아인트호벤과 1에서 1로 비긴 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1에서 2로 패하더니 김민재에게 실점하며 뮌헨에 0에서 1로 패배했다. 순위는 25위다. 올 시즌부터 UCL 운영이 변경됐는데 1위부터 8위까진 자동으로 16강에 올라가고 9위부터 24위는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25위부터 36위까진 자동 탈락이다. 다시 말해 PSG는 탈락 직전이다. 성적도, 공격과 수비도 리그앙에선 최고인데 UCL에선 아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팀의 모습이다. 프랑스 레키프는 PSG 위 이런 면모를 꼬집었다. PSG는 유럽에서 존재감 없는 구단으로 변했다. 골키퍼 실수와 어리석은 퇴장으로 경기를 잃는 모습은 1980년대 프랑스 팀 같다. 야심 가득한 팀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 5경기에서 3번 졌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비판했다. 성적은 초라하나 오만함이 가득한 감독이 PSG 사령탑이다. 감독으로서 능력보다 인물 자체만 조명받고 있다. 엔리케 감독의 PSG는 UCL 전체 17경기에서 5승이다.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남은 3경기에서 2승은 해야 희망이 생기는데 현재까지 보면 어려워 보인다. 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엔리케 감독 제로톱 운영 방식과 개인 대인 방어 전술은 흥미롭긴 해도 치명적 약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 골키퍼 기용도 의문이 남는다.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PSG는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 만나는데 레키프 말대로 3경기에서 2승 혹은 전승은 해야 플레이오프라도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현재 경기력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엔리케 감독이 변화 의지가 없다면 UCL 리그 페이지 탈락이 유력하며 그는 경질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3. 강인아 잘 지내. 형은 PSG 못 있겠다. 유벤투스 이적 합의. 프랑스 풋 메르카토에서 활동하며 이적시장 전문가인 산티 아우나 기자는 26일 한국 시각 개인 SNS를 통해 슈크리니아르와 유벤투스 사이에 구두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PSG와 유벤투스의 협상이 시작됐다. 고 보도했다. 슈크리니아르는 2015에서 2016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삼프도리아에 입성하면서 빅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삼프도리아에서 단번에 주전으로 거듭난 슈크리니아르는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아 1년 반 만에 인터밀란의 부름을 받았다.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후 슈크리니아르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 수준의 센터백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9에서 2020 시즌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주전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
당시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됐지만 이적은 불발됐다. 인터밀란에서 다시 부활한 슈크리니아르였지만 인터밀란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뒤로 B클럽 이적을 노렸다. 이때 PSG가 손을 내밀었고 2022에서 2023 시즌 도중에 PSG와 이적에 합의했다. PSG로 이적해 마르키뇨스와 주전으로 뛸 것으로 예상됐지만 슈크리니아르는 시즌 중반부터 주전 도약에 실패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발이 느린 슈크리니아르를 선호하지 않았다. 300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슈크리니아르는 400에서는 단점이 노출됐고 발목 부상까지 겹치면서 밀려났다.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다. PSG는 슈크리니아르를 믿지 못해 윌리엄 파초를 영입해 주전으로 쓰고 있다. 슈크리니아르는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현재 이적을 모색 중이다. PSG도 이적료만 챙길 수 있다면 보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벤투스는 슈크리니아르를 돈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선수와 이적료를 합치는 제안을 고려 중이다. 아우나 기자는 유벤투스는 선수들을 협상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면서 PSG가 요구하는 가격을 낮추고 싶어한다. 고 설명했다. 슈크리니아르가 이적할 경우 PSG는 추가적인 센터백 보강에 나설 수도 있다. 루카스 베랄도라는 유망주가 있고 프레스넬 킴펜베가 이제 복귀 준비를 마쳤지만 두 선수 모두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형 희소식 1180억 폭격기 ST. 예스 승과의 재회 선언한다. 내년 여름 이적 유력. 영국 매체 팀토크는 27일 한국 시간 요케레스가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면 아스널과 첼시 대신 맨유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영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스포르팅 역시 그가 언제, 얼마에 이적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스웨덴 출신 공격수 요케레스는 현재 유럽의 여러 B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스포르팅에 입단한 후 기량이 만개했다. 요케레스는 지난 시즌 50경기 43골 15도움으로 스포르팅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는 득점왕 29골을 차지하며 팀의 리그 우승을 안겼다. 이번 시즌에도 활약은 이어지고 있다. 요케레스는 2024-25 시즌 20경기 2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요케레스의 행선지로 거론되는 구단은 맨유다. 아모림 맨유 신임 감독은 요케레스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아모림이 맨유로 가자 애제자였던 요케레스는 자연스럽게 맨유와 연결되고 있다. 팀토크에 의하면 요케레스는 맨유 이적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아모림과의 재회가 그의 선수 경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라 여기고 있으며 아스널과 첼시를 거절할 예정이다. 다만 이적 시기는 내년 1월이 아닌 여름이 유력하다. 스포르팅은 8천만 유로, 하나 약 1177억 원의 이적을 허락할 예정이다.